사조용전 17화 18화입니다. 단천덕은 두개골이 뚫린 채 죽어버렸지만 18년 전 우가촌의 참상은 이제 이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범 완한홍렬까지 처단해야 부친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양강도 사건의 진모를 알게 되자 자처하며 완한홍렬을 직접 죽이겠다 하였으니 이에 뜻이 맞자 곽정과 의영제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두 의영제는 완한홍렬이 있는 북경으로 지체 없이 길을 재촉하기로 했습니다. 북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하였고 오늘은 이 객잔에서 머물기로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객잔 주인이 곽정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진수성찬까지 내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육성풍이 미리 준비를 해준 거겠거니 했지만 그 다음 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멍텅구리 곽정도 슬슬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이는 곽정을 위한 황룡의 이벤트라는 것을요. 곽정은 양강에게 앞마을로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홍마를 달려 마을 3개를 앞질러서 보응이라는 마을 여관에서 황룡을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진짜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곽정도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예상이 적중할 때가 있었긴 했습니다. 황룡은 곽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앞마을 여관마다 의뢰를 한 것이었고 곽정이 좋아하는 요리로 주문까지 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산까지 했으니 황룡은 밥 잘 사주는 참된 여자였죠. 그러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마냥 기뻐하고 있었고 인형으로 소꿉놀이까지 하며 곽정 없는 시간을 달래고 있었는데 내 인형도 같이 놀자 느닷없는 꼽사리가 곽정인 것을 보자 그대로 와락 안겨오는 황룡이었습니다. 실은 떨어져 있던 것은 고작 며칠 정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외도 했으니 또 황룡의 장난꾸러기가 발동 걸렸습니다. 이 마을에 미녀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고 역시나 납치의 대명사 구양극의 짓거리였습니다. 이번 상대는 정료가라는 아가씨였는데 정료가는 전진칠자 중 한 명인 손부리의 제자기도 했고 정료가를 돕겠다고 개방의 거지들까지 나선 상황이었으니 곽정과 황룡은 개방의 방주 홍칠공에게 큰 은혜를 입은 바 하여 구양극을 대신 상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료가는 구양극에게 납치되긴 했습니다. 먼저 덤벼든 개방 거지들은 나름 장로급이라 50인역치기였지만 구양극한테는 도무지 상대도 안 될 지경. 장로 한 명이 위기에 처하자 뒤에서 엄청난 장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파괴적인 장풍이었고 이것은 바로 곽정의 항룡 18장이었습니다. 황룡도 와서는 거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곽정 오빠한테 안 될걸요? 그리하여 150인역 곽정과 150인역 구양극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완전 호각인 상황. 구양극은 곽정의 급격한 무공 상승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실전 경험의 차이도 분명 있었고 곽정의 항룡 18장은 15장뿐이라 허점도 존재하였으니 구양극의 노림수는 날카로웠고 결국 곽정은 얻어맞고 말았죠. 아직 한 수 아래로 봐야 했습니다. 그때 구양극의 입속으로 날아든 물체 컥컥 헛구역질해서 꺼내보니 먹다 남은 닭뼈다구였습니다. 황룡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홍칠공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요. 대들보 위에서 번쩍 뛰어내린 구지신계 홍칠공. 그야말로 위험이 철철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구양극은 머리 또한 비상하여 먼저 선수를 칠 심산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조카가 백부님의 제자인 줄도 모르고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곽정아, 네가 내 제자더냐? 후배, 그런 복은 타고나지 못하였습니다. 꾀를 부리는 건 황룡이 세계관 최고였습니다. 70, 저놈은 분명 항룡 18장을 무시하고 있을 거예요. 홍칠공은 생각보다 단순했는지도 모릅니다. 항룡 18장을 무시해? 곽정아, 내 너를 제자로 받아들일 테니 저놈과 다시 한번 싸워보도록 해라. 오빠, 빨리 사부님이라고 해야죠.
사조영전을 처음 볼 땐 아둔에도 그저 곽정이 너무 좋기만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진짜 황룡이 처음부터 끝까지 캐리하는 소설인가 싶습니다. 곽정은 즉시 무릎을 꿇으며 사부님이라고 불렀고 감격했는지 눈물까지 주르륵 흘렸습니다. 홍칠공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곽정에게 항룡 18장의 남은 3장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곤 다시 시작된 전투. 이제 곽정에겐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에 구양극은 궁극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사권. 쉽게 생각해서 뱀의 움직임처럼 손이 휘어져 들어오는 공격인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변칙적이라 막을 내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결국 몇 대를 얻어맞고 말았고 구양극의 공격으로는 곽정에게 큰 타격을 줄 순 없었지만 더 싸워봤자 의미가 없기도 했고 지금 당장은 홍칠공도 영사권을 깨트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싸움을 말리며 패배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양극은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야단나군. 영사권은 숙부님께서 숨겨온 비기인데 여기서 꺼내버렸으니 하며 후다닥 도망칠 찰나 황룡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곤 또 순진한 홍칠공을 살살 긁기 시작했죠. 칠공, 왜 오빠만 제자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죠? 넌 너의 아비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칠공께서 우리 아버지가 두렵다는 뜻인가요? 황약사가 무섭다고? 페이! 이제부터 너도 내 제자다. 그리하여 황룡도 홍칠공의 정식 제자가 되었습니다. 황룡이 구양극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자들끼리 2차전을 치러보자고요. 이번 대결도 자신만만했던 구양극은 원안에서 나가게 되면 지게 되는 황룡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황룡은 바늘 한 움큼을 무자비하게 발사해 버렸습니다. 구양극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었고 황룡은 그런 구양극에게 다시 한번 바늘 던지기 신공을 날렸으니 수십 개의 바늘이 구양극으로 향했고 이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던 구양극은 황룡이 정말 악독한 계집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원래 황룡의 손씀씀이는 아비 황역사의 영향인지 좀 잔인하긴 했습니다. 그 순간 홍칠공이 구양극을 낚아채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너의 숙부를 봐서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 구양극은 낭패한 꼴을 난 채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황룡 덕분에 체면치레할 수 있었던 홍칠공이었고 정려가도 다가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특히 곽정에게 유독 더 감사하다 했고 말이죠. 곽정 황룡은 홍칠공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다시 완안홍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양강을 만나 합류하게 되었는데 숲속에서 수십 필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가보니 어랏? 안다 툴루이와 제배 사부님이 쫓기고 있었고 쫓는 자들은 팽료노들과 금나라 병사들이었습니다. 팽료노는 소시적 곽정인 줄로만 알고 판간피를 내밀며 달려들었고 능지 떨어지는 사통촌도 공격해 왔지만 이들은 이제 곽정에게 상대조차 안 되는 지경. 비록 삼류 문파였지만 그 문파의 장문인들이었던 팽료노들 현실을 부정하며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구타 유발자가 따로 없었으니 이곳에 완안홍렬도 있었는데 병사들에게 활을 쏘라 명령했음에도 항룡 18장 전부를 배운 곽정에게는 이쑤시개가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대략 곽정의 반격에 부상을 입고만 완안홍렬은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고 또 이를 쫓는 양강이었습니다. 곽정은 몽골에서 온 툴루이 그리고 제배와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툴루이는 옆에 있던 황룡을 보자 곽정의 바람기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들이 중원으로 온 이유는 몽골과 남송의 동맹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있었기에 아쉽지만 여기서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양강은 관들이 놓여있는 사당까지 완안홍렬을 쫓아 들어왔는데 완안홍렬은 양강을 보자 살았다 싶어 되려 반갑게 인사를 해왔고 그럼에도 양강은 비수를 찔러 원수를 갚고자 했지만 완안홍렬은 진심 어린 말투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왕위를 이어야 할 것이고 금나라가 강산을 차지하면 그 강산은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양강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친부모의 뜻을 따라 시골의 농사꾼으로 살 것인지 18년 동안 키워준 양아버지를 도와 강산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요. 김용 선생님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신분 갈등의 순간이 여기서 주어진 것이고, 결국 양강은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도 없기도 했던 부귀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키워준 부모도 부모였으며 심지어 천하를 다 물려준다고 한다면 솔직한 말로 크레이지 버킹 선택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양극한테 잡혔던 모겸자가 이 사당한 간 속에 갇힌 채 모두 듣고 말았으니 양강은 서둘러 완화농녀를 빈 간 속에 숨겨줬고, 곽정과 황룡이 마침 이곳에 도착하자 이곳은 찾아봤지만 없다며 다른 데로 가자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나 황룡은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사당안을 꼭 뒤져봐야 한다고 했을 땐 양강은 황룡을 정말 패고 싶었을 겁니다. 양강이 계속 이곳엔 없다고 하면 할수록 황룡은 그럼 간 속만 한 번 더 살펴보자 하였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 요녀, 훗날 기필코 유조를 해주마 하여 곽정이 관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아, 아무도 없는데? 그 옆에 것도 열어봐요. 또 없었습니다. 심장 쫄려 미치겠군. 어떻게 이 요녀를 멈출 수가 있을까? 오빠, 저 앞에 간도 열어보세요. 씨발 뭐야, 귀신이다. 자세히 보니 모겸자지 뭡니까? 좋됐다. 모겸자가 내가 했던 말들을 모두 들었다는 거잖아. 기운적에서 봤는데 곽정은 이제 나보다 확실히 강하다. 그냥 도망칠까? 분명 금방 잡히겠지.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생각하자. 생각해. 우선 급하게 관 안에서 모겸자를 꺼내서 혈도를 풀어주자 모겸자가 말했습니다. 완한강, 부귀영화를 미리 축하드려요. 너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군. 너희는 구양극이란 놈한테 빠져 날 모함해서라도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겠지. 그 자식에게 순결까지 이뤘을 게 분명해. 차라리 이제 내가 싫어졌다고 하지 그래.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즉시 떠나버린 양강이었고, 모겸자는 정말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말이죠. 겨우 정신을 차린 모겸자는 곽정에게 단검을 빌려달라 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단검을 높게 들었다가 힘껏 힘을 주어서 그대로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말이죠. 그러곤 정처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곽정과 황룡, 양광과 모겸자 사건은 이들에게 한동안 큰 충격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7화, 18화가 끝났습니다.